안녕하십니까. 최종명의 차이나 리포트입니다. 칭하이성은 평균 해발이 3000m에 이르는 칭장고원의 동북에 위치합니다. 창장, 황허의 발원지이며 동서로 1200km, 남북으로 800km에 이르는 광활한 고원지대이기도 합니다. 중국에서 가장 큰 호수이자 염수호인 칭하이호가 있으며 오랫동안 라마 불교를 숭상한 티베트 민족의 터전이었습니다. 칭하이성의 수도인 시닝을 제외한 나머지 광활한 영토는 티베트 민족과 몽골족의 자치주가 대부분입니다. 춘추 전국시대 이전부터 저족과 강족의 기반이었으며 한족 중심의 중국에서 지금도 30여 개 민족들이 저마다의 문화를 지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깐수성 란조우에서 칭하이성 시닝까지는 기차로 3시간이 채 걸리지 않습니다. 일찍 아침을 먹고 출발했더니 12시도 안 돼 시닝에 도착했습니다. 짐을 풀고 나니 여느 중원 땅과는 다른 도시인 시닝의 번화가가 궁금해졌습니다. 공예품도 팔고 먹거리도 있는 재래시장인 쉐이징시장을 찾았습니다. 시장은 골목이라는 의미로 골목에 있는 재래시장인 셈입니다. 공예품은 중국 전역 어디서나 비슷비슷해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중국 서북쪽으로 오니 실크로드나 티베트 민족을 떠오르게 하는 공예품들이 많습니다. 시장 골목 한켠에 우리나라 순대와 비슷한 먹거리가 있어서 한 접시 주문을 해봤습니다. 양으로 만든 순대로 양창이라고 합니다. 순대와 달리 기름에 달달 볶아낸 것입니다. 종업원 아가씨가 해맑게 웃습니다. 외국 사람이 거리 좌판에 앉아 맛있다며 음식 이름도 묻고 제조 방법도 묻고 하니 사람들이 신기한 듯 쳐다봅니다. 정말 먹을만 하냐고 거듭 물어보는데 사실 그다지 확 입맛을 당기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맛없다고 하기도 그렇고 매번 맛있다고 하오츠를 몇 번이나 했는지 모릅니다. 구두 닦는 이도 있고 칼 가는 이도 있습니다. 아기자기한 장신구를 파는 가게도 많습니다. 닭 파는 건 자주 봤지만 비둘기 파는 곳은 드뭅니다. 처음 비둘기 요리를 먹었을 때 이렇게 맛있는 걸 왜 안 먹지라고 생각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시장에서 오후 내내 있다가 숙소가 있는 기차역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뒷산으로 서서히 하루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저녁을 먹고 숙소로 들어갈 생각으로 거리를 걸었습니다. 진저우 비자산에서 본 적이 있는 용밍즈 조화를 또 만났습니다. 이름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 말입니다. 꽃, 새, 물고기, 곤충 등의 형상들이 서로 꼬여 뜻 엮어지고 서서히 이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붓은 보통 금속으로 만드는데 다양한 색을 표현하기 위해 그 사이에 스펀지를 끼워 만든다고 합니다. 이 스펀지가 바로 형형색색, 변화무쌍한 그림의 마술을 부리는 것입니다. 오후 내내 시닝의 재래시장을 돌아다녔더니 피곤이 몰려옵니다. 다행히 날씨가 맑고 공기도 좋은 편이라
서쪽 지방이 자꾸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중국 여행객들과 함께 1일 투어를 떠났습니다. 중국에서 가장 넓은 호수인 칭하이호로의 긴 여행이 시작된 겁니다. 시닝에서 서쪽으로 약 2시간 떨어진 곳에는 1300여 년 전 당나라 태종의 딸인 문성공주의 사당이 있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는 도중에 멀리서 기차가 달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누가 먼저 가나 내기라도 하는 듯 하다가 기차가 그만 굴 속으로 쏙 들어가 버립니다. 멀리 설산이 보이는가 싶더니 이내 완만한 고원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풀을 뜯고 있는 양떼들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문성공주 사당 앞에 도착했습니다. 수많은 깃발들이 휘날리고 있고 티베트 민족에게 친근한 동물인 야크가 목에 고리를 매단 채 서 있습니다. 기념사진 촬영용입니다. 낙타 2마리도 빠질 수 없다는 듯 어슬렁거립니다. 티베트 장족 복장을 하고 사당을 소개하는 가이드 아가씨 모습이 좋아 보여 사진을 찍었습니다. 찍지 마세요 하길래 예뻐서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중국 사람들이 당연하지 그래 맞아? 그래서 모두 웃었습니다. 대체로 중국 가이드들은 함께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하고 당연한 서비스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사당 안으로 들어서니 향불이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향이 사람 키보다도 더 커서 기름통에 있는 기름을 먼저 묻힌 다음 불꽃이 있는 다른 깡통에 향을 넣어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기름을 묻혀서 그런지 향에서 불꽃이 일어납니다. 문성공주의 사당인 공주당 안에서는 촬영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사람들이 모두 들어가서 예를 올리고 나옵니다. 문에는 천으로 가린 키 작은 돌 조각상 하나가 있는데 사람들이 하도 머리를 만져 반질반질해졌습니다. 아마도 머리를 만지면 복이 온다거나 뭐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곳은 티베트 민족인 장족의 자치주입니다. 옛날부터 티베트 민족이 자신의 민족 문화를 꽃피워오던 곳입니다. 당태종이 아꼈던 문성공주는 장한 단결의 선물로 장족의 토본왕인 송첸 깜뿌에게 보내집니다. 당나라 수도인 장안에서 라싸로 가는 길에 공주가 가장 오랫동안 머물렀던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당태종이 이곳까지 배웅을 했다니 공주를 보내는 심정이 참으로 착잡했지 싶습니다. 이곳에 오래 머물며 선행을 많이 한 마음씨 착한 공주를 위해 티베트 민족들이 사당을 지었다고 합니다. 티베트 민족이 영물로 숭상하고 있는 동물인 야크 동상이 보입니다. 야크는 중국어로 마온유라고 하는데 동상에는 르 위에 산 신요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해와 달을 상징하는 정자 2개가 산봉우리 하나씩을 차지하고 있는 르 위의 산에는 문성공주의 조각상이 하얀 돌로 세워져 있습니다. 석상을 지나 정자로 올라가면 고원의 풀을 뜯는 양떼들이 정말 많이 보입니다. 게다가 온통 총 1000연색의 깃발들이 나부끼고 있습니다.
이 르위의 산은 해발이 무려 4,877m입니다. 게다가 목초지와 농경지의 경계이기도 합니다. 초원의 유목 생활에 익숙한 티벳 민족과 농경 생활을 주로 하던 한족의 상징적 분기점이기도 합니다. 이 산 두 개의 봉우리에 각각 해와 달을 상징하는 정자를 세운 것도 참으로 기가 막힌 발상으로 보입니다. 이 산은 원래 츠링이라 불렸다 합니다. 주변의 토양이 붉은 빛을 띠어 당연히 그렇게 불렸으리라 생각됩니다. 정자 안에는 문성공주의 생애를 벽화로 만든 것이 있습니다. 채색이 예쁜 당삼치로 만든 것이라 아주 보기 좋습니다. 정자 앞에서는 야크에 올라타 서로 사진을 찍으려는 중국 사람들이 다소 밉상입니다. 야크가 제 할 일을 끝냈다는 듯 자리에 꿇어앉는 모습이 좀 안 돼 보입니다. 세상의 모든 산에 해와 달이 뜨겠지만 해와 달을 이름으로 한 산은 많지 않습니다. 이 양지 바른 고원에 당나라 공주의 사당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티벳 민족에게는 한가로이 논이는 양떼보다 더 친근한 야크가 관광객들에게 순환을 당하고 있습니다.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칭하이 성에는 중국에서 가장 큰 호수이며 염수인 칭하이호가 있습니다. 이 호수 이름은 원래 몽골어로는 쿠쿠널, 티베트어로는 초원보라고 합니다. 그 뜻은 모두 푸른 바다입니다. 강의 길이만도 100km가 넘고 둘레도 360km에 이르는 어마어마하게 큰 호수입니다. 해발 고도 3,000m가 넘는 고원지대에 이렇게 바다 같은 호수가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호반을 따라 만들어진 도로를 한 바퀴 도는데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거리입니다. 이 호수는 주변의 높은 산들의 단층 함몰로 인해 만들어진 호수라고 합니다. 원래는 담수였지만 지층의 융기로 인해 서서히 염수로 변했다고도 합니다. 버스를 타고 칭하이호 근처 한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식당 창문에서 바라보면 바깥 호수 풍경이 마치 바다를 보는 듯한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가게 주인이 파라솔을 꺼내 세우고 있습니다. 영락없는 해변가 풍경입니다. 호수 옆으로 조성된 도로를 차들이 빠르게 다니고 있습니다. 이름과도 흡사하게 호수는 푸른빛을 띠고 있으며 수평선은 한없이 멀게 느껴집니다. 수평선 위로는 구름이 머무는 듯하고 하늘도 마냥 푸릅니다. 점심을 다 먹은 후에는 호수를 둘러볼 요량으로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아이들의 사진을 찍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전통 복장을 입고 예쁘게 포즈를 취하는 것이 너무 귀엽습니다. 옆에서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모자를 눌러 쓰고 치렁치렁한 장신구를 목에 두르고 있는 아이들 2명이 볼수록 사랑스럽습니다. 사람들이 좀 모여들자 두 아이가 갑자기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알았지만 그 옆에는 아이들을 지키는 아주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사진을 찍던 사람이 아이들에게 5위엔을 건네줍니다. 그제서 돈을 받고 아이들 사진을 찍을 수 있게 해주는구나 하는 걸 알았습니다.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노래하고 춤도 추는 모습이 예뻐 아이들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시간이 없다는 가이드의 재촉으로 버스에 올랐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면서 자꾸 아이들의 해맑은 눈망울과 몸짓이 떠올랐습니다. 돈을 더 줬어야 했나 계속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도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 아이들의 맑은 표정이 그립기도 합니다. 오늘의 차이나 리포트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